네, 제일 먼저 이 보호무역주의가 계속해서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5년 이후에 전 세계 교역량은 줄고 있었거든요. 성장세가 확실하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꺾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가속화될 것이다. 보호주의 강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디지털 이 산업이 확산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독점이 강화될 겁니다. 플랫폼이 특히 강화될 것이고요. 특히 글로벌 플랫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력이 훨씬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성장이 정체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요. 2020년에 있었던 선진국들의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 확대, 이 계속될 겁니다. 저금리도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면서 국가가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과 또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많이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무역주의의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트럼프와 이제 그 유럽의 우파 포퓰리즘 쪽에서 주장하는 정말 민족주의적 보호주의가 있고요. 사실은 미국 민주당이나 그 유럽의 자유주의 세력도 비슷하게 주장하는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보호주의가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흐름인데요. 예컨대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지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은 수입할 때에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매기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조업 국가들의 제품을 수입하는데 장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세련된 장벽이죠. 저는 이걸 탄소 보호주의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1992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었을 때 그때의 그린 라운드, 블루 라운드란 말이 있었어요. 환경이나 노동 조건 같은 것을 선진국들이 그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핑계로 삼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명분으로 삼아서 개발도상국들의 제품을 수입하는 데에 벽을 높이 칠 거다, 그런 전망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 전망이 아주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사회 책임 기업들의 제품을 좀 더 많이 사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좀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들에는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거나 이런 규제들을 조금씩 선진국들이 강화해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자유주의 그 정치 세력들이 확실하게 이제 이것을 시행할 명분을 저는 얻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도 견제를 할 수가 있고요. 예컨대 탄소 보호주의를 도입하고 플라스틱세도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사실 제조업이 주요 산업이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사실 보호무역주의의 피해를 상당히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이전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었죠. 특히 이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중심으로 독점력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과거에는 직접 고용해서 일을 시켜야 했던 그런 태스크, 그런 업무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잠깐씩 일을 시키고 많은 사업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기획 노동, 그러니까 조각 노동이라고 하죠. 그런 흐름이 강화가 되고 있었죠. 근데 기존의 고용관계가 그냥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면화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이 굉장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 같은 실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원격으로 회의를 하고 자료를 보내고 업무를 처리하는 스킬을 지금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플랫폼 노동으로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사업 관계를 맺고 잠깐 일을 시키는 플랫폼 노동, 직노동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많은 해고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해고자들의 자리를 다시 채울 때는 예전처럼 채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도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외주 하청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전보다 훨씬 느슨한 형태의 고용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소득의 안정성은 훨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에서 벌어지는 소득 불평등 현상이
있었거든요. 소득 불평등이 선진국에서 다 심화되고 있었고, 근데 그 불평등의 양상이 지금 말씀하신 양극화가 아니에요. 양극화가 아니고 단극화였습니다. 상위 10%로 소득이 굉장히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소득 상위 10%가 연간 국가 전체 그 소득에서 가져가는 이 소득의 이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이 소득이 편중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위 10%에서 상위 5%로 상위 1%로 점점 이렇게 집중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단독화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실은 중산층 이하의 노동자들은 그 소득의 이 크기가 전반적으로 평탄화되면서 불안정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우에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들이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죠. 20% 넘는 취업자들이 자영업자인데, 이 자영업 종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위에 이게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온라인은 필연적으로 독점화가 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지만 예전처럼 동네에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르고 이런 게 이제 안 되거든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줄고 불안정해지고 일자리를 잃고 실직 상태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또 불평등, 단극화형 불평등을 가져오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극화의 이 위쪽은 사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 대기업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보호받는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접근권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정한 신약이 나왔을 때 이게 개발도상국들의 공급을 하거나 또는 뭐 저개발국에 공급을 할 때는 그 나라의 물가에 맞는 가격이 아니고 선진국에서 팔리는 가격을 그냥 내놓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만들고, 선진국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실제로는 굉장히 그들의 소득에 비해서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의료 접근권이라는 게 불평등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어요. 이른바 제1세계 국가들, 선진국들에서는 사람들이 뭐 소득도 많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권리까지도 점점 더 많이 확보하게 되는데 그게 널리 퍼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낼 가능성은 높습니다. 내년에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풀리게 될 텐데 그때 누가 먼저 접근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일어날 텐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건강 불평등을 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백신 접근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심화되는 정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고요. 그럼 수출 기업들, 수출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화가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큰 기업들은 독점 이익을 얻게 되고 많은 이 작은 중소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위기를 계속 일상적으로 겪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큰 역할을 점점 더 하게 되고요. 재정 지출을 점점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쟁력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